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역대급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소환일이었는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상황 그리고 전국 현안들 네. 우리 민주당 출입하는 양승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 기자. 이 지금 국회 복잡하고 바쁠 텐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오늘로 예정돼 있던 그 소환 결국 이재명 대표가 불응했죠. 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의총 열어서 나가지 말라 네. 권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네. 밝혔는데 예. 나가지 말라고 한 공식적인 건 이 모든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기 때문이다. 아, 정치 탄압이다. 예, 그겁니다. 이게 왜 정치 탄압이라고 하냐면 네. 특히나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네.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네. 일종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네. 그것을 시비를 걸고 있다. 네. 또 그게 경미한 사안인데 그것을 갖다가 뭔가 크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네. 야당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려 든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예. 근데 원래 백현동, 그다음에 대장동, 법카, 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이 모든 물론 선거법도 거기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 이재명을 탄압한 겁니까? 정치 보복한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아니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할수 논리적으로 네. 네. 이게 물론 이번 선거법은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네. 그것조차도 선거법 고발도 그리고 그 수사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 탄압한 거잖아요. 문재인이 보복한 거고. 네. 그럼 문재인한테 찾아가서 항의하죠. 왜 여기다 그럽니까? 윤석열 정부에? 그러게요. 지난번에 저기 양산에 찾아가서 그런 말을 좀 했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여기 양산 가서 항의해야죠. 거기다 메가폰 틀고 문재인은 사과하라. 어? 예. 아, 그런 거 안 해놓고 왜 윤석열한테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 윤 정부가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검찰에 단초에는 야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사나이답게 그냥 확 그냥 검찰청사 찾아가서 나를 수사하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네. 그럼 이게 뭔가 막 속으로 꿀리는 게 있어서 아 이거 수사받으러 갔다 잘못하면 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야 지금 괜히 갔다가 추석밥상에 나만 올라갈 텐데 그렇게 이용당하기 싫다 이런 건지 뭡니까 속내가?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 꿀리는 게 있으신지는 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네. 네, 물론 뭐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다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른바 이재명계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추석밥상에 올라가는 건 안 된다.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추석은 중요하니까. 예,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네.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했다면 포토라인 앞에 쓸 네. 것이고 그럼 추석 연휴 내내 그 포토라인 앞에 선 사진과 아. 영상 기사들로 도배가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추석이 이제 코로나 사회두기 격리가 이제 풀려서 가족들이 네. 오랜만에 만나는 추석인데 그렇죠. 보나마나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아니 출석 안 해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수사도 피해 다녔다. 또 네. 방탄이다. 그런 얘기는 안 올라갈까요? 물론 그것도 다 감안을 하고 있죠. 근데 아. 그거는 어차피 맞고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새로운 걸로 맞진 않겠다. 예, 그림까지 제공해주기보다는 그냥 있는 걸로 맞겠다. 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이해는 같습니다. 가네요. 네, 네. 네, 이제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3번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은 작년 12월 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예. 이분이 12월에 자살을 했는데 그래요. 네. 이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모른다. 물어보니까 예. 잘 모른다. 그렇죠. 예, 하급 직원이라 나 모르겠다. 네. 이랬던 발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당시에 국토부가 시켜서 개발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협박했다 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협박과 이거 안 하면 너희 직무유기다. 네. 이런 식의 큰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네. 대장동 사업 당시에 수천억 원의 초과이익이라는 게 네.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네. 이거 관련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직원의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가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중에는 국감에서. 보고 못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이제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거는 같아요. 특기가 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 보고 안 받았다.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김문기 씨 정말 모르는 거 맞아요? 해외여행도 같이 갔다 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인데요. 네. 그 당시 유족들이 공개한 호주 출장 사진을 보면 네. 둘이서 이제 나무를 사이에 두고 손도 맞잡고 손도 맞잡고. 있고 그러니까요. 식사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했대요. 네. 예,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서 사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쵸. 상황입니다. 아니 여행을 9박 10일을 같이 갔다 오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골프까지 같이 치고 네. 그랬으면 모를 리가 없죠 사람이. 네. 그럼 모르면 그거는 뭐죠 치매 환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고도 모른다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장동 사업이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으로 자기의 가장 큰 사업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걸로 이 김문기 처장한테 표창장까지 줬어요. 본인이 직접. 그러고도 몰라요? 아니, 자기 최대 치적 사업을 가장 열심히 수행해준 사람을 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 하부 직원이다? 아니, 어떻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이 하위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고위직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잖아요. 다 웃잖아요, 지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검찰도 아마 조사하면서 웃을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면. 아, 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더 심각한 이 사람이 그냥 아니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나는 김문기 정말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협박 문제, 국토부가 네. 협박했다. 이거는 네. 당사자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문기 처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도 세상이 없으니까 우길 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국토부는 협박한 적이 없다 그러고 감사원도 조사를 해서 감사한 결과 협박은 없었다. 협조 공문 날렸더니 거부해서 그걸로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성남시가 태도를 돌변해서 4단계나 올려줬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갑자기 이재명의 선거 선대 본부장 했던 사람이 민간업체에 갑자기 간부로 영입이 되고 그러고 예. 나서 갑자기 싹 하고 그냥 용도가 상향됐다. 4단계나. 이게 뭐죠? 누가 거짓말한 거지? 지금?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확실한 건 국토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네. 그 국토부가 뭔가 협박을 했다고는 안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고요. 네. 그 근데- 공문은 네. 협박은 아니에요. 이런 게 매각을 그러니까 네. 이전을 해야 되고 식품연구원이 예.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공문이지 그게 협박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직무유기로 당신들 가만 안 둘 예. 거야라는 내용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예, 아마 본인이 어떤 구절을 그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본인이 받아들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 네. 해명을 보면 네. 그 국토부가 공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를 내가 어디서 들었다라는 식이에요. 조금 들은 사람을 얘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네. 국토부에 누가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해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난 풍문으로 들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그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과 검찰이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소환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소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9일에 끝이 나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기소가 가능할까요? 그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네.
그 이번 건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뭐 많죠. 대장동 개발이나 10여 건 뭐 예. 사실 다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세보려고 했는데 잘 세지지가 않는데 워낙 많아서 예. 저희도 헷갈려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건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진행시켰다고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네. 뭐냐면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제 수사를 아, 마무리 네네. 지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특히나 이게 다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네. 짧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이 사안을 판단을 할 때 이 네. 사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있고 그렇죠. 그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 네.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굳이 듣는다면 뭐 이런 취지에서 이랬다 맥락상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대로 기소를 할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소하는 거는 아마 하지 않을까 검찰이. 기소는 한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전례가 좀 제법 있습니다. 예. 아, 네, 그죠. 맞아요. 예전에 서면 저기 조사하고도 기성기. 예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네. 씨 같은 경우도 네. 네. 소환에 이제 불응했었는데 결국엔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기소했고 그죠. 예. 그 유죄까지 나서 맞습니다. 네, 감방까지 가셨죠. 재판에서 네, 유죄가 맞습니다. 났죠. 네. 근데 또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가족 그 부인이죠. 부인 그 김희경 씨 관련된 수사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부부가 받고 있는 혐의와 수사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검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건이 네. 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또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네. 그렇죠. 그 유용 의혹이 있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또 이제 다른 것들, 네. 그러니까 성남 FC와 관련된 그렇죠.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히 아직 그렇죠. 경찰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 예. 관련 의혹, 그렇죠. 이제 김혜경 씨의 그 법카를 사용한 분들이 모여 있었다는 그 그렇죠. 합숙소. 그걸 예. 배모 씨가 집까지 내놨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모르는 게 네,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것들이 전혀 안 해요. 이미 예. 문재인 정부 때 대선 때부터 저절로 나오는 의혹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깨끗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해명을 깨끗하게 못하고 자꾸 질질 흘리니까 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표가 이번에 이 선거법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자 보좌진이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서 전쟁입니다 딱 했는데 그걸 또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보란 듯이 딱 펴갖고 전쟁입니다 딱 보여줬어요. 아주 큰 글씨로. 그리고 그 뭐죠?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 유출 사건이 있으면 보통 이게 다 안 찍히도록 가리잖아요. 네. 예, 패널을 뭐 붙여가지고. 네. 근데 다 보이게 딱 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전쟁임을 선포한 것 같은데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데. 네, 그 전쟁입니까라는 문자가 공개된 게 특히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었습니까? 네네. 전쟁이라고 얘기한 건 명확하죠. 지금 그렇죠. 정권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제1야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찍어놓고 표적 수사를 하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그걸- 전쟁이다. 예. 이 얘기인데 네. 권성동 대표라든지 뭐 이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런 범죄 혐의를 예. 소명하고자 하는 범죄의 전쟁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범죄 수사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네. 네. 뭐 당연히 범죄 수사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얘기한 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용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네. 앞으로도 이 많은 수사들을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환 조사를 다 피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좀 피해 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엔 이런 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보낼 테고 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처음엔 방탄 국회를 할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체포 동의안을 동의하지 않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걸려 있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글쎄 말이에요. 너무 예. 많아요.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걸핏하면 국회로 이제 오게 되면은 네. 매번 그냥. 예, 매번 부결시키기도 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네. 이제 그렇게 여론이 응축되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아. 되면은 당에서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게 선거법만 해도 이게 기소가 되면 골치가 좀 아파요. 예. 사실은 기소돼서 이 100만 원 유죄 판결,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일단 배지가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해요. 네. 5년 후에까지도.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선거 비용 400 몇십억을 다 토해내야 돼서.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재명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해요. 이게 지금 민주당 겨우 당사진 마련했는데 다 팔아야 돼요. 아 근데 이런 리스크를 왜 지고 있는지 참 그 답답한데. 네, 맞습니다. 사실 선거법에서 100만 원 나오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가장 선거법에서 유죄가 많이 나오는 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 대법원에서 아주 희한한 판결로 이재명 대표를 봐줬죠. 예. 예? 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로 봐줬는데 네. 이번에 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저희가 본 아까도 웃었잖아요. 이 김문기 처장 얘기도 그렇고 이 국토부 얘기도 그렇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당내에도. 네, 그렇죠. 사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 있는 혐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첫 번째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게 이번 네. 이번 건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는 사실 않았어요. 선거법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예, 못했어요. 아무도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네. 갑자기 당한 거라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다들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잡매도요. 잽 몇 번 맞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네. 한 10번 맞고 나면 어느 순간 휘청휘청해요 사람이. 네. 잽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잽은 스트리트성인데 몇 번을 버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예.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특검 얘기를 뭐 하면서 이 윤석열 대선 당시에 후보가 동시 특검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 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면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를 하면 이재명에 대해 특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쌍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거는 정말 쌍특검 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특검을 피해가려고 김건희를 앞세운 건가요? 예, 그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네. 대선 후보 시절 항상 하던 얘기인데 네. 네. 그 당시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뉘앙스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쌍특검 얘기를 꺼낸 거는 예. 네. 두 개를 동시에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김건희 특검을 하면 네. 이재명 특검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했을 때 옆에 있었던 분들이 했던 얘기는 결국엔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네. 김건희 특검을 하면 자기 특검도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결국엔 싶겠죠. 김건희 특검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이 오히려 이제 쌍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네. 거죠. 아, 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워낙 또 아끼니까 그렇죠. 부인으로 사랑하고 네. 하니까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세우면 이재명 특검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문제 삼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뭔지 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발언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토론회에서 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네. 저희 집 사람은 안 되겠다고 그분한테 돈을 빼고 이후에는 절연했다. 근데 이제 이 발언을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네.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위탁 관리라는 문제. 근데 그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그 공개된 녹취록에서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마치 하죠. 통화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통화를 하면서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가격이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가격이 이렇답니다. 매수할까요? 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뭐 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요. 네. 그게 직접 매수를 한 증거다. 네.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대통령실은 네.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냥 돈의 주인한테 확인을 받은 거다. 그게 네. 뭐가 문제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 매매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증권사 그러니까 네. 브로커한테 이 당신이 알아서 내 그 돈을 줄 테니 관리해주고 그 뭐 종목 결정해서 시세 사고 파는 거 매매 시점까지 다 결정해서 하시라. 네. 라고 그냥 일임하는 거예요. 정말 다 맡기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했으면 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와서 팔까요 살까요 왜 물어보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해요. 1인 매매를 하지만 아무리 1인 매매라 하더라도 증권 계좌 소유주 명의인한테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매매하고 얼마에 사라고 1인 매매를 맡은 사람이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걸 확인을 한다. 의사를. 예. 그 의사 확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뭐 둘 다 설득력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그 사안 있지 않습니까? 확인 과정.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증권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돈이 나가는 거는 김건희 여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1인 매매를 할지라도 최소한의 보고 내지는 확인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그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도 자신이 좀 나중에 손실을 보든 실제로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손실을 봤다고 하잖아요. 네. 손실을 보든 뭐든 좀 약간 이분이 어느 정도 의사가 있었다라는 방어막을 좀 쳐놓는 기재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의무적 절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그분이 뭐 그렇게 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맡기면 맡긴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인 절차를 거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예. 김건희 여사 자기가 어떻게 매매 얼마에 어떤 시점에 할지 자기는 모르는데 네. 저 사람이 하라 그랬냐고 확인해보고 그러면 그냥 하시죠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조차도 누가 수사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몇 년을 했고 또 대선 때 1년 넘게 친문 검사들 다 투입해갖고 엄청 세게 수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 혐의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어요. 그때도 검찰 내부에서 이제 끝내자. 이거 혐의 확인이 안 된다 했는데 안 돼. 그냥 뒤로 밀어 하고 밀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그 단순한 녹취록 하나 했다고 특검을 해야 되는 문제냐? 이건 뭐 물론 검찰 수사 안 끝났어요. 특검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뭐 그건 또 검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쌍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결국은 이제 강대강 전국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강대강 전국으로 당연히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누구나 얘기했거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공소시효가 있건 수사가 진전이 되건 국회로 날라올 게 뻔한데 네. 당연히 이런 상태가 좀 계속되리라 보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민심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씩 진전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여야가 네. 좀 합의를 했는데 네. 좀 부족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건 조금씩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하긴 하겠죠. 네.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와가지고 이 전국을 덮쳐서 예. 그 모든 것을 정지시킬지 모르는 상태고 이 상태가 그렇죠. 언제까지 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의원은 지금 뭐 이게 정치 보복이다, 네.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한 말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옛날에 왜 조국이 조국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네. 조국의 한 말에 다 소환이 돼서 그 본인한테 불리하게 갔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전에는 적폐를 바로잡는 걸 정치 보복이란다면 그런 보복은 골백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도 다 이게 무슨 본인의 비리 의혹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럼 비리 의혹을 바로잡는 거면 정치 보복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꼴100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게
그냥 윤석열이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이거 이상하니까 얘 뒤파봐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이게 문제가 돼갖고 결국 골마서 터진 건데 본인의 비리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이나 하느냐. 말은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해명했다. 안 되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나중에 보고 안 받았다. 모르는 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니 누가 그 해명을 믿겠냐고요.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응? 네, 사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네. 그 이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변인 명의로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네. 거기서 똑같이 이번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또 소명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소명과 전혀 다를 게 다를 없습니다. 게 없어요. 예.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저쪽 다른 쪽의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해명보다는 정말 본인이 책임 있게 나가서 그렇게 떳떳하면은 명쾌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검찰 나가서 하는 게 두려우면 기자들 앞에서라도 명확하게 그럼 기자회견에서 한번 기자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 보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조국 전 장관 기자들 앞에서 한번 검증은 했어요. 예. 처음엔 잘 나가다 나중에 박살 났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민주당이 오늘 갑자기 이제 그동안 검수완박 갖고 싸우다가 검수 원복으로 넘어가서 그걸 반박을 하고 뒤엎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검찰 예산을 깎겠다. 어? 네. 그러니까 검예완박 같은데 아니 이제 돈으로 묶어버리겠다 이런 네. 건가요? 검찰을?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예산 편성됐을 때도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 취임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네. 우리들이 가진 입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네. 얘기 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예산과 입법권을 아. 틀어 쥐고서 어떻게든 견제를 하려고 하겠죠. 아 그럼 이제 검찰 수사비 깎고 어. 검사들 임금까지 깎나요? 그럼 월급까지?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월급도 깎으니까 검사 월급도 좀 겸사겸사. 아니 본인들 세비부터 깎으라 그러세요. 네, 사실 일을 그게 하는 거 먼저- 하나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남의 봉급 깎으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 일부 최고위원은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향해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오면 당신들 옷 벗어. 벗어라. 이제 이것도 공공연한 협박인가 인사권인가 이것도? 아, 그 오늘 소영교 최고위원이 아침에 네. 한 말인데 네. 사실 좀 굉장히 무서운 그렇죠. 얘기입니다. 옷 벗어. 예, 이게 되게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네. 느낌인데 네. 그만큼 뭔가 자기들이 느끼는 사법 리스크가 네. 절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사실 그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아니 추석 앞두고 너무 묘하지 않냐 시점이나 네. 이런 게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뭐냐 흠집 내려 이런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이게 이 수사의 그동안 과정을 보면 이게 그 윤 정부가 이걸 수사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대선 때부터 문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사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정치보복 프레임을 해서 피해가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면 대응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우 이재명 멋있다 이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해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면 대응했다가 큰일 나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알려져 있기로는 약간 뭐 상남자 스타일의 화끈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네. 주변에서 봤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샤이한 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샤이하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되게 샤이해가지고 네.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정말요? 아.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 화날 때는 아니지만 화나기 전엔 샤이하시군요. 화난 모습은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이제 정기국회도 시작되고 네. 윤 정부 이 첫 정기국회라 사실 처리할 안건도 많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해야 될 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모든 게 또 다 망가지고 뒤로 미뤄지고 싸움판으로 변할까봐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긴 네. 합니다. 네. 앞으로 근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더 세게 붙겠죠. 아, 그래요? 아니, 이건 전초전이군요, 거의.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태풍은 다행히 그냥 잘 지나갔지만 네. 또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언제 닥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의도 정치권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수사 때문에 모두 마비될 판인데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